2단계를 가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튜토리얼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접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튜토리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각종 정보들을 표시했는데요. 뭐 중앙에 이제 프레임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왼쪽 위에는 뭐 아군 정보 그리고 적군 정보를 표시했었죠. 그다음에 아군에 대한 뭐 색깔과 종족 그리고 적군에 대한 색깔과 종족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유닛에 대한 아이디를 매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튜토리얼 1을 가지고 한번 정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군을 찾으러 갔을 때 네, unknown에서 이제 뭐 적이 테란이다라고 있으면 테란이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찾아가 보시면은 보신 것처럼 계속 unknown 그대로 돼 있을 겁니다. 세 종족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될 텐데 이 BW API라는 거는 이제 그 API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상대방 종족에 대해서 뭐 모른 채로 아니면 화면에서 뭐 표시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종족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적군 종족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한번 개발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게임상에서는 정찰을 하고 나서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이거는 내 시야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봇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뭐 어떤 동작들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유닛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내 유닛들이 적군 기지로 공격을 가야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베이스 로케이션, 그러니까 적군 베이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튜토리얼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적군 종족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적군 베이스 로케이션 정보를 업데이트해 보는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튜토리얼 0과 1에서 했던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스타크래프트 경로를 런 컨피규레이션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튜토리얼 레벨 2 보시라고 해서 쭉 나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제 1이랑 그리고 제로에서 했던 그 튜토리얼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메인이랑 마이본 모듈이라는 두 가지 자바 프로그램, 자바 파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게임 커맨더와 인포메이션 매니저라는 두 개의 자바 파일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왜 나눴냐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봇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2,000줄에서 10,000줄까지 더 뭐 훨씬 더 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이고 뭐 코드 가독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팀 협업 우리가 이제 개인이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팀끼리 할 때는 내가 이쪽 부분을 맡으면 상대방은 뭐 같은 팀원은 또 다른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면에서 이제 파일을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튜토리얼 레벨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4가지 자바 파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역할을 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 클래스로 나누고 그리고 싱글톤 패턴으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먼저 메인, 마이폰 모듈 요건 이제 원래 그대로 있고요.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은 게임 커맨더에서 이 게임 이벤트가 처리하도록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임 전략, 게임 명령에 대한 커맨더에 해당하는 거는 다 이 게임 커맨더 자바 파일에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뭐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나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이 인포메이션 매니저.java 파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이제 2단계 보스를 보시면은 일단 메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메인에 보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마이본 모듈에 객체 생성해가지고 런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본 모듈을 살펴보면 네, 동일하고요, 이전과. 스타트 같은 경우, 온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쭉 리플레이 할 거냐부터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프린트아웃까지 하고 끝났었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게임 커맨더.onStart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커맨더, 네, 게임 커맨더 자바 파일에 있는 onStart 메소드 부분을 호출하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onStart에 있는 부분은 지금 아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능 자체는 지금 현재 자체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게임 커맨더에 온스타트를 부를 때 처음 한번 실행되기 때문에 이때 뭔가 작동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게임 커맨더 안에 있는 이 온스타트 안에 이제 내용을 채워 놓으면 여기에 처음 한번 실행될 때 어떤 기능들이나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온엔드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 한 번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프레임, 원래는 이제 튜토리얼 0이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임 안에서 뭔가 로직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마이본 모듈에서 보실 때는 간단하게 리플레이냐 아니냐 해서 리플레이가 아니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리플레이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리플레이가 아닐 경우에는 게임 커맨드의 온프레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본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있는 간단한 환경들을 설정해 놓고 이 게임 커맨드 안에 있는 이 온프레임에서 모든 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온프레임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게임 커맨드의 온프레임을 보시면요. 일단은 네, 총 소스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살펴보자면은 네, 기존에 있었던 거랑 동일하게 네, 플레이어 정보를 표시하는데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은 이 인포메이션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셀프 레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브루도어 셀프에서 종족을 가져왔었는데 겟 레이스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인스턴 인포메이션 매니저라는 이 자바 파일에 있는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셀프 레이스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적도 동일하게 인포메이션 매니저에 있는 애니미 레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군 정보와 적군 정보를 이 인포메이션 매니저에서 가져온다는 점이 바뀌었고 프레임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중앙에 300, X축 300, Y축 100 위치에서 프레임 계속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닛 ID 표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인포메이션 매니저가 생겼고 요 인포메이션 매니저에 있는 정보, 종족 정보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매니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널이 아닐 경우에 적군과 아군에 대한 메인 베이스 정보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네, 그 정보를 위치 X축 Y축에서 적 위치는 어디고 내 아군 위치는 어디다라는 거를 가로 200, X축 200에 세로 Y축 5 그리고 15 부분에 적군과 아군에 해당하는 메인 베이스 그러니까 스타트 로케이션의 위치를 좌표를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인포메이션 매니저를 먼저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매니저의 업데이트를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인포메이션 매니저의 업데이트 부분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네, 역시나 싱글톤 패턴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인스턴스 해서 객체를 한 개, 객체 인성 하나를 가지고 쭉 사용을 해주고 있고 어, 제일 처음에 초기화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생성자 부분에서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 내 아군에 있는 정보는 마이본 모듈에서 셀프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적군 같은 경우에는 애니미 플레이어 그리고 그 종족 자체는 셀프 레이스, 애니미 레이스에서 이 종족 저장을 셀프 레이스와 애니미 레이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메인 베이스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플레이어와 그 베이스 로케이션을 저장하는 해시맵을 이용할 건데요. 가장 먼저 아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정찰을 하지 않아도 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풋 해가지고 셀프 플레이어에서 아군 것과 그리고 BWTA 이용해가지고 게스타트 로케이션 하면은 이제 아군의 위치까지는 풋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생성자 초기해 줄 때 이제 적군의 위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미 플레이어로 넣지만 베이스 로케이션은 널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널 값을 이 적군을 정찰하게 되면 그 베이스 로케이션을 넣어줘 가지고 이제 위치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업데이트 부분을 보자면은 자, 에네미 레이스가 이제 종족이 알 수 없는 경우 처음에 시작하면 적을 이제 무슨 종족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니까 막 정찰을 가다가 네, 적의 유닛을 가져와서 적의 유닛이 타입이 뭐냐, 그리고 종족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 유닛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유닛인가를 보면은 그게 무슨 종족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 종족이 어떤 것이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는 일단은 적 유닛을 봤을 때 그 적 유닛을 가지고 아 이게 무슨 종족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언노운이 아닐 경우에는 이 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이 될 거고 제일 처음에 적 유닛을 만났을 때 네, 종족을 바로 알아서 이 enemy rac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적 종족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공격을 가거나 수비를 하거나 뭐 어떻게 명령을 적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스타트 로케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메인 베이스 로케이션 네, 해시맵에서 에너미 플레이를 가져오는데 그 실제 값 뒤에 베이스 로케이션이 널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적 기지에 대한 정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널이 나올 거고요. 그 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밑에 포구문을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 이건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거냐면 네, 스타트 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4인용 맵이라고 하면 스타트 로케이션이 4가지가 있겠죠. 그 로케이션을 한 개 한 개씩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그 한 개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적에 있는 모든 유닛을 가져올 건데요. 유닛 중에 저희가 튜토리얼 1단계에서 아이디를 매겨봤을 때 그 유닛, 뭐 일꾼 유닛, 정찰하는 유닛, 그리고 생산 유닛, 공격 유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네랄, 가스, 그리고 건물까지도 유닛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정유닛 모든 걸 가져오는 것 중에 그 타입이 빌딩, 그러니까 건물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을 다 가져오는데 만약에 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위치랑 네, 그 로케이션이랑 그리고 이 스타트 포인트, 그러니까 직접 그 스타트 로케이션 가져온 것들이랑 같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풋 해줘서 enemy 플레이 기존의 널이었는데 이 네 가지 4인용 맵이라고 치면 그 해당하는 로케이션을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이티브로 돼 있는데 서로 그 건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BWTA를 이용해서 건물이 그 위치랑 같냐, 타이틀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그 포지션이 같냐라고 보고 그 포지션이 같을 경우에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로케이션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적 유닛들 가져오는데 그 유닛 중에 건물이랑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 로케이션이랑 같냐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로케이션에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내가 가지고 그 적군에 있는 건물이 스타트 로케이션에 있는 건물과 이제 위치가 일치하면은 네, 그 부분에 이제 맵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정상적으로 정작을 하는지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인포메이션 매니저에 보시면은 네,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저장된 셀프레이스를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네, 내가 있는 부분의 셀프레이스를 가져올 거고요. NAB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군을 정찰하게 되면 그 아까 유닛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노운이었다가 온프레임이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적 유닛을 발견하는 순간 종족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카운트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유닛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플레이어 스타트 로케이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로케이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둘 다 널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네, X랑 Y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다 인포메이션 매니저에서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보들이 잘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꾼을 일을 하면서 정찰을 한번 쭉 보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면은 기존과 동일하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언노운이 되어 있는 점이랑,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스타트 로케이션에서 내가 있는 위치는 이 맵에서 117 그리고 7 세로로 7 방향 부분에 있다라는 거고요. 스타팅 포인트가. 한번 정찰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바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언노운에서 노운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적군의 스타트 로케이션이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없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군의 위치가 보이는 순간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테란에서 초록색으로 기존의 튜토리얼 1에서 안 보였던 업데이트 정보, 적군에 대한 종족 정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스타트 로케이션은 117에 117이다 라고 해서 스타트 로케이션까지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